안녕하세요. 올타임 하이입니다. 자, 코리애들 구하러 가야겠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코리애들 구하러 가는데 동참해 주십시오. 올타임 하이 777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시고 인스타로 업데이트 되는 거 확인하세요. 자, 1억 코인 뉴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인사이드 브리핑 한 거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자고 일어났더니 35K가 깨져 있네요. 우선 40K가 깨진 시점에 추세가 하락장으로 돌아선다. 그리고 기관이 그래프로 이번에 역 헤드 앤 숄더 이거 샴푸 아니죠. 후드려 팰 것이라고 말한 게 이루어지는 거라. 아직도 참 안타깝지만 유효한 건강해 보이진 않지만 건강한 그리고 또 코리니 여러분들에겐 필요 없지만 필요한 하락장입니다.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타깝죠. Very unfortunate. 그렇지만 상황 전환이 필요할 때까지는 계속 비슷한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원래는 암호화폐가 가만히만 있으면 그러니까 아무도 얘기 안 하면 그냥 호재로 생각하고 올라가는데 지금은 오히려 가만히만 있으면 하락으로 이어지고 강력한 호재, 어떤 모멘텀이 되어줘야지 이런 터닝 포인트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거 이제 BTC 관련된 건데요. 선물이 지금 3만 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만 달러의 지지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3만 달러에서는 이제 롱을 칠 수 있다라는 거죠. 롱 타겟. 어디까지냐면 4만까지. 4만은 아직 돌파를 못하고 있어요. 4만에서는 이제 숏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반대로 3만 달러가 붕괴되면 28K. 근데 전 28K가 아니고 사실 25K까지도 열려 있다고 봅니다. 비트를 홀드하지 않으신 분들이 지금 느끼는 게 너무 클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떨어져도 지금 좀 덜 떨어지고 있거든요. 알트에 비교해서. 알트는 2배에서 4배까지도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트가 떨어질 때. 제가 그래서 누누누누히 메인 코인인 비트를 무시하지 말라고. 오를 때 늦게 오르지만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떨어질 때도 늦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피해가요. 그래서 전 항상 비트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게 이러한 이유를 말씀드린 거고 라방에서 근데 이야기했죠. 전 여전히 똑같이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의 펀더멘탈 어떤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을 왜 홀드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건 바뀐 건 없어요. 그리고 메인스트림도 지금 편입되어 가고 있고 기관 세력이 얘네들도 지금 같이 물리면서 매집 중입니다. 매집 중 시그널을 보내고 있고 분명히 호재와 상황을 극적으로 바꾸는 걸 터트릴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이 시기가 너무 오랫동안 끌면 기관 세력들도 장담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5월 마지막 주부터 좀 뭔가 모멘텀이 좀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본인 알트 어떠냐는 건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진짜. What does it all mean? 그쵸? 결국은 비트가 중요합니다. 암호화폐 이퀄 비트 시장이고요. 비트가 지수이고요. 비트가 처음이고요. 비트가 끝입니다. 비트가 알파고 오메가예요. 비트 확보하세요. 자, 비트 주세요. 네. 제가 알트 투자를 하는 유일한 이유가 결국은 비트 개수를 계속 확보하려고 한다는 영상 역주행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제 전략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급등하는 코인 보지 말고 안 오른 코인을 보시고 사시는 거 여전히 유효하고요. 오르면 제발 10%라도 오르면 파세요 좀. 아직 추세가 확실히 정해지지 않는 시점에서 10% 올랐는데도 계속 보고 있으면 마이너스 10% 되는 거 순식간입니다. 본인 시드가 작다고 10%는 별거 아니다. 100%는 먹어야지 하는 분들 꼭 있더라고요. 근데 하루에 어떤 걸 해야 10% 이자를 받습니까, 사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그 본인 시드가 왜 그럼 마이너스 10%가 되면 왜 이렇게 호들호들 반응하세요? 그쵸? 어차피 없어도 되는 돈은 없습니다. 오케이?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스텔라 루멘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도 지금 13%씩 올라갔는데 이것도 분할 매도 하셔야 돼요. 분할 매도를 안 하시면 지금 장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는 시점에서 비트가 지금 올라서 지금 다인 거지 얘가 다시 흐른다. 흐르기 시작하면 나머지는 더 흐르는 거는 매한가지입니다. 그래도 지금 또 영상을 찍는 와중에는 좀 위로 좀 반등을 해주는데 이런 건 반등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래요. 여전히 왜냐면 박스권에 있잖아요. 그쵸? 40을 뚫고 넘어갔을 때가 진정으로 좀 반등이 나온다고 보는 겁니다. 아직은 그 정도 단계는 아니고요. 그래도 영상을 준비했을 때보다는 조금 올랐네요. 근데 이걸 올랐다고 표현하기도 그렇기 때문에 뭐 코인베이스도 여전히 코인베이스 하락 보이시죠? 코인베이스도 또 하나의 지표로 봐야 되는데 코인베이스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오케이.
인사이트 뉴스 좀 보겠습니다. 제가 영어 뉴스 몇 가지 좀 따온 게 있거든요. 일단 재밌는 것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비트코인, 빨간색 비트코인이 있었는데, 어딨니? 얘네요. 자, 보세요. Bitcoin resumes sell-off over weekend. 주말에 이제 또 비트코인이 계속 팔려 나가고 있다. Falls below 32K라고 하면서 이 비트코인을 빨갛게 칠해놨잖아요. 이거 왜 빨갛게 칠해놨는지 아세요? 중국을 의미하는 거죠. 그쵸? 중국이라는 어떤 빨간색. 아니면 blood, 피땀 눈물에 나오는 그런 blood일 수도 있겠고요. 그쵸? 비트코인이 fell, 비트코인 sell off, 비트코인 plunged, 급락했다. 그러면서 바로 뭐부터 나옵니까? Chinese authorities, 중국의 어떤 권력자들, 국가죠, 국가, 권위자들, 그리고 US Treasury, 미국의, 이제 또 하나의 국가 관련된 건데, 잠깐만요. 좀 끄겠습니다. 이게 last week announced move to tighten regulation. 자, regulation이 뭐죠? 어떤 규제잖아요. 규제를 타이트하게 가져가겠다. 그리고 텍스 관련된 거를 계속 어필을 했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fail 했고 계속 sell off 하고 있다. 이유는 China의 authority와 US가 계속 타이트하게 이걸 가져갈게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이다. major reversal이 됐다라는 거죠. 요새 자꾸 팔고 있는 이게 상승장을 지금 하락장으로 reversal을 바꿨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계속 this month 이번 달에 들어서 Bitcoin has been hit by a series of negative headline. hit이 뭡니까? 이제 후드려 맞았다는 건데 연달아서 맞은 거예요. 시리즈물로 네게티브 헤드라인 계속 마이너스 된 헤드라인을 누구로부터 major influencer regulator. 인플루언서 누굽니까? 또 왜 안 나오나 했죠.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가 처음에 fuel bullish sentiment bulish하게 갈 수 있게끔 상승장으로 갈 수 있게끔 기름을 부었는데 언제 비트코인을 샀다라고 테슬라가 발표를 했을 때 그랬는데 이제 다시 이 The Automaker 테슬라죠. Suspended 일시적으로 중지시킨 겁니다. 크립토커런시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게끔 이제 살 수 없게끔 중지시킨 거죠. 뭐 때문에? Environmental concern 그 자연 관련돼서. 그래서 이런 거가 이제 이 인플루언서가 시작된 어떤 네거티브 헤드라인 아니냐라고 기사를 내면서 누구 때리는 겁니까? 뭐 중국 어토리티랑 테슬라를 때리는 거죠, 또. 그렇죠? 머스크가 또 믹스드 메시지를 보냈대요. 헷갈리게 포지션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보냈어요? 트위터에서 테슬라가 may have sold maybe잖아요. 아마도 팔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지만 나중에 clarify 했다는 거죠. 안 팔았다라고. 근데 이것도 트위터로 올린 것 같고 기사화 한 게 문제고 그걸 기사화도 정확한 기사가 아니고 maybe라고 한 거에 대해서 지금 기사화 했었던 게 문제예요. 사실은. 우리 좀 똑똑하지만 모자란 일론 머스크 형을 가지고 논 겁니다.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얘기는요. 뭐 계속적으로 차이니스 어토리티들이 이제 타이트 레귤레이션하고 이런 거 크립토 마이닝 하는 데하고 트레이딩 하는 데를 계속 때리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US Treasury 미국 국세청에서도 이제 크립토 관련된 거 IRS 국세청에 이제 stricter 어떻게 얘기하면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세금을 더 빡세게 세금이라는 걸 제정하겠다. 근데 이런 거는요 사실 오히려 좋아하거든요. 안정장치를 만들어주겠다는 거잖아요. 규제가요. 그래서 저는 미국 관련된 건 이건 아무 사실 악재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규제하고 레귤레이션이 생기고 그 안에서 노르라는 건데 이건 제가 계속 얘기했었죠. 이건 있어야지 더 큰 자금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보다 더 큰 자금이 안전해져야지 들어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주식 같은 거 세금 내고 주식 같은 거에서 지금 안전하다고 믿으니까 다들 돈을 더 넣는 거지. 주식에 세금이 없다고 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올 것 같으세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세금 낸다고 해서 떠날 사람들이 떠나겠지만 세금 낸다고 해도 그걸로 인해서 뉴커머들이 많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오케이. 여기서 재밌는 얘기 나옵니다. Even with this week's sell-off, 심지어 이번 주에 이렇게 많이 크립토커런시를 팔았더라도 지금까지 last year 비교해보면 incredible run이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거 그래프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요. 이게 작년이거든요. 작년 11월, 12월. 작년 12월이에요.
12월 10. 작년 12월 10일 기준으로요. 여전히 비트코인이 아무리 팔았어도 2배의 가격이 되는 거고요. 작년 12월 10을 기준으로 여전히 이더리움을 그때 샀어도 3배 가격이에요. 몇 달 만에. 몇 달 만에. 제가 1년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10만 불 갈 거라고 예측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작년 기준, 그러니까 올해 10만 불 간다고 예측을 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 5월이면 5월에 한 4만, 5만 불 정도대로 마무리를 하고, 6월에 뭐 한 5만 불, 뭐 6만 불 해서 쭉쭉쭉 해서 12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기준으로 그렇게 쳤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를 못했었던 거죠. 왜 이래 설레게? 방송하고 있는데. 왜 이래 설레게? 35K 돌파하고 40K까지 가주면 좋겠네요. 어제가 진짜 사람들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사실 어제 30K 가까이 가는 분이 많아가지고 어제 많이 힘들었을 텐데 또 이렇게 설레게 왜 이래? 허허. 네네. 일단 제가 계속 쭉쭉 가야 됩니다. 준비한 게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그거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또 재밌었던 거는 이제 일론 머스크 관련된 건데,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하나 날렸었죠. 또 그건 한국어 뉴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리해둔 게 어차피 있어서. 자,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날렸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 법정화폐 vs 암호화폐다. 나는 암호화폐를 지지한다. 이 법정화폐라는 게 뭐죠? 그 USDT 같은, 아니면 지금 중국에서 밀고 있는 그런 법정화폐입니다. 이거 vs 암호화폐인데, 이제 일론 머스크는 당연히 fiat money보다는 cryptocurrency를 지지한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뭐 당신에게 화가 난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을 때 법정화폐와 암호화폐 간의 싸움이 진짜 싸움인 거지. 이제 어떻게 보면 또 China vs US로 보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나는 크립토커런시를 지지한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크립토커런시의 광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바꿀 생각은 없어요. 여전히. 오케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잠시 일시적인 서스펜드는 테슬라를 살리기 위해서 한 거지, 암호화폐 지지자는 마찬가지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 뉴욕 소재 온라인 외환거래 플랫폼 오 안다. 오, 뭐를 이렇게 아는 거지? 에드워드 뭐야? 안다와 뭐야예요 이거? 이야, 뭐야 이거 진짜. 시니어 마켓 애널리스트가 이번 주 시황은 시장의 분위기를 바꿔놓았다. 암호화폐의 거품이 꺼졌고요.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의 해치 수단이라는 의견에 물음표가 생기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되면 제가 얘기했지만 비트코인이 올라야 된다. 이거에 대한 거에 의견에 물음표가 생기고 있다는 거네요. 사람들은 비트코인의 변동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걱정하게 될 것이며 유입된 기관 자금이 금으로 옮겨갈 수 있다. 근데 안 가죠. 기관 자금이 금으로 옮겨가려면 지금 팔아야 되는데 지금 팔겠습니까? 얘네들도 이렇게는 못 나와요. 10만 달러까지 가서 찍고 나오는 한이 있어도 그거를 제대로 알아야 돼. 뭐야 이게? 응? 제대로 알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거 가능하지. 오케이? 미국 재무부 장관 암호화폐 디지털 금될 가능성이 있다. 딱 이렇게 아시는 분이 있잖아요. 우리 로렌스 서머스가요. 암호화폐가 디지털 금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암호화폐 시총이 금 시총의 3분의 1 수준에 도달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10 trillion 달러, 10조 달러. 그쵸? 그럼 지금보다 훨씬 상당한 가치 상승이 일어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기존 시스템의 일부 메인스트림으로 들어갈 거다. 다만 현 시점에서는 아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뭐 저도 동의해요. 아직도 immature 하다 그랬잖아요. immature 미성숙한 시장이고, 그래서 volatile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다. 근데 변동성이 크다는 게 우리에겐 기회, 우리에겐 오히려 조화입니다. 뒤에서 보면 지금은 여전히 저점이에요. 초저점. all time high도 저점인 것 같다라고 말했잖아요. 같은 이유입니다. 오히려 조화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당장은 힘들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지금 건강해 보이지 않지만 건강한 걸 하고 있는 거고요. 필요 없지만 필요한 하락장을 겪고 있어서 그래요. 하지만 작년, 저작년, 3년 전에 들어온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안 하겠죠. 그럼 생각해 봅시다. 1년, 2년, 3년, 4년 뒤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가격 얼마나 좋겠어요. 4, 5년 뒤에 아무리 올라다가 후드려 맞아도 여러분 아파할까요? 안 아파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내 암호화폐를 1년, 2년, 3년, 4년, 5년 뒤에 있을 것 같다. 아니면 끝이다.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당연히 5년 뒤가 더 정말 프라임 타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때야말로 이런 게 mature하고 volatil이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 지금의 volatil 한 거 나갈 생각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그거는. 오케이? 노벨 경제학생 수상자 비트코인의 구매력이 매우 불안정하다라고 얘기하네요. 근데 폴 크루그맨이 뭐라 그랬어요? 비트코인이 금과 같은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 자, 금이 아니라면 금과 같은 문제로 고통받겠습니까? 또 다른 말로 디지털 금이라고 이거는 인정하는 거예요. 누가? 경제학상 수상자가요. 그쵸? 사람들이 돈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쓰이지 않는다는 거. 실제로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금을 어디 가서 뭐 커피 바꾸는데 쓰겠습니까?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런 속성이 아니지. 사고 파는 것보다 홀드를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각국 정부가 금보다 더 심하게 암호화폐를 규제할 수도 있다. 규제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규제가 어느 정도로 들어갈지가 이제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같아요. 주택, 주식, 암호화폐에 대해 특히 우려했다. 가치가 모호하다. 왜냐하면 이게 아직까지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고, 그리고 공부가 다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미성숙한 시장이어서요. 실제로 암호화폐 살 생각까지 했지만 비트코인을 산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이미 끝난 거죠. 그쵸? 골드만삭스가 비트코인 자산의 속성을 재평가 중이라고 했습니다. 1년 전에는 asset class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요새 재평가하고 있대요. 그럼 asset class가 될 가능성이 있겠죠. 뭐라 그랬냐면 crypto, a new asset class? 라고 이런 클래스에 들어갈 수 있나? 라고 골드만삭스 보고서의 스크린샷을 트위터에 보고를 했네요. 그쵸? 지난달이랍니다, 여러분. 지난달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CEO가 솔로몬 골드만삭스. 솔로몬? 이 지혜로우신 분 이름이 여기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이게 이름이신 것 같네. 데이비드 다윗이고 솔로몬이에요? 와우. 미국 암호화폐 규제 관련 큰 진정, big evolution이 있을 거라고 언급했다. 그쵸.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미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신뢰할 만한 투자자와 기관이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벌써 가치가 생긴 거고 입지가 굳어진 거죠. 근데 가격은 왜 이렇게 낮아졌어? 가격은 이제 VVIP들에게 소개시켜 주려고 그걸 낮춘 다음에 New Asset Class 사세요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보십시오. 똑같죠? 5,400만 USDT가 이체됐고요. 200억 개가 돌파했고요. 10억 USDT 재고 보충이 됐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계속 들어와서 사는 겁니다. USDT. 현금을 이체하고 있잖아요. 현금을 이체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만약에 코인을 팔았다고 해도 USDT로 갖고 있다면요. 이 USDT가 어디로 갈 것 같으세요? 이게 디파이로 갑니다. 디파이. 뭐 블록파이라든지 셀시어스라든지 디파이로 갈 거예요. 그쵸? 디파이로 가면 뭐를 갖습니까? 또 전통 금융 시스템이 바뀌게 되고 언젠간 이 자금이 다시 들어와서 코인으로 살 거예요. 그쵸?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지금 이 자금들이요. USDT, USDC 이런 것들이 이체되고 맞잖아요. 그럼 지금 당장 단기적 하락은 언제까지 어디까지 정확한 숫자 얘기해드리기 어렵지만 결국에는 지금 어디 가는 게 아니다. 이 시장이 망하는 시장이 아니다 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올타임 하이를 돌파했다라는 거죠. 자, 중국 관련돼서 볼게요. 중국 관영 신환왕이 규제 강화는 대세의 흐름이다. 가상화폐 통제 강화 필요하다. 자, 중국은 어떻죠? 이거 국영매체 이거 다 그냥 공산당이 다 쓰라고 한 거 써주는 겁니다. 긴 고화를 씌워야 한다부터 전통 투자수단과 비교해 가상화폐는 시장이 미성숙 똑같은 얘기죠. 변동성 똑같은 얘기고요. 투기성, 명확한 거래 규제 부족. 이거는 규제가 부족한 거지. 명확한 거래는 다 거래 자체가 다 남아 있어요. 높은 리스크,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거죠. 그렇죠? 국가가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도 가상화폐 거래 투기에 나서지 말 것을 주문했다 하면서 이거 뭡니까? 국가가 규제를 강화할 때까지. 무슨 말이야? 국가가 그러니까 누구야? 중국이 더 규제를 만들어서 세금으로 바꿀 때까지. 또 다른 건 무슨 말이야? 중국이 이미 확보한 거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첫 번째, 암호화폐 시장. 두 번째, 중국 위안화 디지털 위안화. 이거 두 개를 밀고 있잖아요, 중국이. 그러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지금 누가 들어오려고 합니까? 현재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 메인스트림으로 들어오려 그러니까 미국 세력들이 메인스트림으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중국이 후드려 패는 거예요. 가격으로 겁주고 정 떨어져서 나가버려라. 우리 협조 안 해줘. 이런 식으로 지금 겐세이를 지금 넣고 있는 건데, 세력 메인스트림이 들어오려고 할 때. 근데 일단 중국은 암호화폐 시장 못 버립니다. 왜 못 버리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규제를 강화해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 있는 걸 흡수하려고 하면 흡수를 하겠죠. 이거 못 버려요.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가져간다고 해도 암호화폐와 이 피애트 머니가 갖고 있는 특징이 다르거든요. 법정화폐와 암호화폐는. 그래서 암호화폐는요,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뭐 디지털 금이라고 보는 거잖아. 디지털 금이랑 우리가 지금 달러랑 금이랑 대결하는 구도가 안 나오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달러, 금. 대결 구도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그쵸? 달러가 많아져서 달러로 또 금을 사겠죠. 중국 디지털 위안화가 잘 굴러가고 많아져서 비트코인을 사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어떻게 보면 라이벌 관계가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 블록체인 전문가 BTC 가격 압박 요인이 미국 연준 금리 인상. 이것 때문이래요. 근데 인상 가능성은 0에 가깝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이거 겁주는 거다라는 거죠. 유일한 요인이, 자, 웃기는 얘기죠. 비트코인 가격을 압박하고 있는 유일한 요인은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이래요. 이거 참, 누가 쓰라고 했니, 중국에서 이런 말 나오니까 너무 웃기죠. 그러니까 누구 때리는 거예요? 미국 연준의 금리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건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중국 주요은행 관계자, 가상화폐 거래 식별 가능하다. 당국에 관련 정보 제공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투명성이 있다라는 거죠. 투명성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거래를 식별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말 무슨 말이야? 이걸로 라운드리한 세력들 세금 다 내. 좋은 말 할 때 내. 너네 다 잡는다. 이런 이야기죠. 정부가 명단을 넘기고 있고 공안당국의 요청에 따라 증거를 제공할 거다. 그쵸? 디지털 상의 흔적을 남긴다. 디지털 상의 흔적을 남긴다라는데 명확한 거래 규제 부족, 명확한 거래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투기와 이런 것들이 안 되고.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이런 것들이. 그쵸? 그래가지고 어쨌든 우리는 투기 계좌 이체 엄격히 통제할 거고 관련 정보 제공할 거고 암호화폐 거래소 선물 거래 서비스 영향 가능성이 있고 채굴 관련 저금 전도 전면 중단되고 등등등. 중국은 일찍부터 비트코인 채굴을 감시하고 있고 점점 해외로 채굴장 옮긴 투자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번 비트코인 채굴 단속 공언 이전부터 일부 투자자들은 해외로 옮겨 나가기 시작했고 해외 진출 속도가 더 빨라질 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중국에서 만약에 신장이나 신장 이런 곳에 있는 거래소 뭐 마이닝 이런 데를 타격을 입히면요. 이제 중국 사람들도 해외로 나가요. 이거 중국 가버먼트가 원하는 걸까요? 아니죠. 겁주기입니다. 겁주기 후 돌아설 겁니다. 메인스트림이 그래요. 캐나다 말씀드렸잖아요. 마리화나도 마찬가지고 캐나다가 왜 ETF 이런 것들 빨리 승인한 건지 아세요? 이유 뭐라 그랬죠? 세금 거두려고. 어차피 그레이 에리아인데 세금이라도 거두려는 겁니다. 왜? 코로나로 인해서 돈을 너무 많이 뿌렸어요. 뿌렸는데 어디서 걷습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 금지, 위안화 표시 가격에만 영향. 이거 재밌는 얘기입니다. 중국이 비트코인 이런 거를 완전히 뿌리 뽑는다면 비트코인 자체가 폭락하는 게 아니고 뭐야? 위안화로 표시된 비트코인 가격이 훨씬 높아. 이게 뭐예요? 김프가 끼는 거예요. 김프. 한국어로 얘기하면 김프. 중국어로 얘기하면 뭐야? 중푸인가? 중푸. 차프? 뭐 좀 재밌는 이름 없을까요? 중푸, 차푸, 짱푸. 네, 알겠습니다.
자, 바이낸스 CEO 몇 달간 암호화폐 매도 안 했다. 팔 계획도 없어. 제가 바이낸스 CEO라면 나도 그랬을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자오창펑. 나는 지난 며칠 몇 달간 암호화폐를 매도한 적이 없으면 앞으로도 매도할 계획이 없다. 나는 암호화폐를 팔지 않는다. 셀 안 한다. 나는 암호화폐를 사용해 식료품에서 회사까지 구매한다. 식료품에서 회사까지 구매한다? 뭐 하는 사람이죠? 물론 법정화폐는 제외하고 라고 말했답니다. 네, 뭐 그렇답니다. 이거는 뭐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죠. 5년 뒤에도 계속 암호화폐가 있을 거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지금 팔겠습니까? 지금 가격이 얼마여도 무조건 저점인데 안 팔아요. 자, 비트코인의 고래들이 저점 매수 나서고 있다. 지난주에만 12만 비트코인 이상을 축적했다. 큰 손들이 적극적으로 조정 끝물이라는 낙관론 버티고 있다는 거죠. 계속 사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런던 소재의 캐피탈, 바이트 트리 매니지먼트, 싱가포르 트리, 3에로우즈 캐피털. 야, 얘네들이 사서 누구한테 팔 것 같아요? 누구한테 팔어? 얘네들 VVIP 고객들에게 사서. 저점 매수. 대단하다. 아크인베스트, 코인베이스 주식을 추가 매입. 코인베이스를 제가 왜 보라고 했냐면 코인베이스 또한요 어떻게 보면 그 비트코인처럼 하나의 지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표가.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떨어지면 암호화폐가 전체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아요. 가능하지. 갑자기 이거 영상 찍을 때마다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데 제가 참 재밌는 게 텔레그램 공지할 때마다 조금 반등이 나오고 영상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뭐 24시간 방송을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오를 때까지. 네, 그냥 한 말이니까 넘어가 주십시오. 자, 크립토의 공포 탐욕 지수가 10, 올 들어 최저. 야, 올 들어 최저예요, 여러분. 개미들에게는 올 들어 극단적 공포 단계로 최저고 고래들은 아주 저점 매수에 나서고 추가 매입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작년 3월 이후 처음으로 RSI 과매도 구간. 지금 무슨 말이에요? 매도한 게 과할 정도로 매도한 구간에 왔다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야? 개미들 너무 무서워서 지금 너무너무 무서워서 팔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또 뭡니까? 시스템에서 제기된 레버리지는 긍정적인 발전이고요. 재밌는 거 비트코인 홀더가 수년간 비트코인을 보유해오던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을 팔고 있다. 누가? 신규 코린이들이 수년간 보유했던 사람들에게 또 팔고 있대요. 가격 변동에 흔들리는 위크 핸드가 스트롱 핸드한테 넘기고 있답니다. 스트롱 핸드들은 안 나갈 생각이 없어. 왜 없어? 작년에만 비트코인을 투자했었어도 지금 아직까지 플러스 3배라니까요. 안 나가죠. 그쵸? 4월에 들어온 코린이들이 다시 다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비싼 돈 주고 사서 스트롱 핸드들에게 그냥 싼 가격에 넘겨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핸드가 되실래요, 여러분? 싱가포르 최대 은행 비트코인이 달러보다 나은 가치 저장소 될 수 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가치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비트코인의 어떤 가치는 달라진 게 없는데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금 달라져가지고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비트코인 왜 샀어요? 가격 때문에 샀어요? 여러분 비트코인 왜 샀어요? 가격 때문에? 뭐 그때 얼마였어? 뭐 7천만 원 가격이 싸서 샀어요? 왜 샀어요? 비트코인 가치 때문에 산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고려해야죠. 비트코인 가치가 바뀌었나? 안 바뀌었잖아요. 바뀐 건 비트코인 가격이랑 여러분 마음이에요. Right? Think about it. 생각해 보십시오. 골드만삭스 암호화폐 관련 상품 공급을 지속을 이번에 확대하겠다네요. 급증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품 공급을 확대할 것. 야, 얘네 진짜 아주 그냥 가는구나. 구조화 채권뿐만 아니라 관련 대출 서비스 제공 방안도 검토 중. 더 나아가네요. 그쵸? 비트코인에 대한 접근도 제공하고요. 수탁 리스크도 개선됐다고 언급하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제각각인 규제가 이제 저해할 수 있어서 하나로 뭉치자라고 가고, 지속 가능한 개선 방안 알아보고 있고, 거의 뭐 선두주자야 이 정도면. 그쵸?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해서 채굴한다는 소식. 이거 무슨 말이야? 더 이상 환경 얘기도 안 나오게끔 하겠다라는 거죠.
골드만삭스가 이더리움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보고서 리서치도 발간하기도 하고 가치와 관련 실상의 중요성 하면 이더리움은 비트코인 추월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본인들은 비트코인 사겠지. 비트코인에 대한 접근 제공할 거니까. 그쵸? 디파이 앱은 이더리 앱으로 구성이 되면 이더리움을 사용한다. 정보의 아마존이다라고 평했다. 아주 그냥 골드만삭스가 언제부터 우리 골드만삭스가 언제부터 비트코인을 이렇게 옹호론자가 됐습니까? 웃기지 않습니까? 하하, 나 참. 저스틴 선 저점 매수했다. 6월 조정일까지 끝나고 7, 8월 대상승장 예상. 저랑 비슷한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 bulish한 푸르르르르한 불장 남아있다고 전 전략이 똑같아요. 안 바뀌었어요. 전술이 바뀌었다 말했죠. 왜냐면 5월, 6월 아직까지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플러스가 나오면 바로 분할 매도하고 파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 강세장은 끝나지 않았다. 이번 하락은 조정에 불과하며 7, 8월 큰 상승장에 올 것. 자긴 저점 매수했다. 낙관하는 이유가 이건데요. 첫 번째, 펀더멘탈이 훨씬 좋다. 스테이블 코인 디파이 제가 얘기한 거죠. 코인베이스 얘기한 거고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예요? 과거와는 좀 달라졌고 이미 메인스트림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쵸? 그리고 4년마다 들어오는 강세 사이클로 계산했을 때 지금 중국이 당연히 완전히 후기 온 거 아니다. 이 10만 달러를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대상승장, 이거 흡성 대법을 펼쳐야 되는데 아직 못했다라는 거고요. 신규 암호화폐 프로젝트 발행 속도가 빠르지 않다. 전통 자본시장의 신주 발행 속도 대비 매우 느리다. 스테이블 코인, USDT 이런 거죠. 눈부시게 성장한 풍부한 유동성. 이 유동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아까 말했다시피 이렇게 많이 사면 이게 어디로 들어가요? 들어갔다 나가고 나가는데 디파이 쪽으로 나가가지고 언젠간 이 자금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유동성이 이런 겁니다. 오케이? 규제 요인은 이미 가격에 반영됐다. 이건 본인 생각인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규제는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S입니다, 우리 저스틴 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좀 재밌는 게, 지금 갑자기 기관들이 오히려 옹호론자처럼 막 얘기하잖아요. 옹호. 오히려 막 개미들은 무서워서 나가야 되는데, 기관들이 옹호하니까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저는. 지금 제가 봤을 때 기관도, 생각보다, 후드를 팬 게, 너무 빠지거나 급격하게 빠져서 본인들도 물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보다는 여유가 많죠. 자금도 여유가 많고 믿는 게 확실하니까 뭐 크게 우리만큼 후달리진 않지만 자기네들도 혹시 모르는 거예요. 이제 약간 모멘텀을 잃어버릴까봐 적당히 해야 되는데 이게 약간 겁을 좀 줘서 개미들을 털어야 되는데 너무 털면 다시 들어오기까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쯤 얘네들도 계속 호재처럼 막 얘기를 하지만 속으로는 많이 쫄리는 겁니다. 이게 쫄리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게 미국만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바로 중국 때문이에요. 중국이 마음먹고 만약에 계속 때려대면요. 진짜 계속 때려대면 미국에서 타격을 받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중국도 그걸 노리고 있는 거잖아요. 중국이 제가 여기서 밝혔다시피 어디 나옵니까? 중국이 암호화폐 시장과 중국 디지털 위안화 이걸 얘기하면서 미국 세력이 메인스트림 들어오는 거 싫으니까 후드려 패는 거라고. 가격으로 겁주고 정떨어져서 나가버려라라고 중국이 하고 있는 건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미국 쪽에서 안 돼. 미국 세력들이 아니 이제 정도 컷 하자 이러면서 계속 좋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자, 당부의 메시지입니다. 제발 누히 이야기 드리지만 방향 안 정해진 상태에서는 풀매수는 좀 하지 마십시오. KRW, USDT 다 좋은 코인입니다. 그쵸? 현생에서 일을 하시면서 올타임 하시면서 지금 꼭 현금 필요할 때요. 캐시가. 무조건 다 쏟아내지 마세요. 오케이? 이럴 땐 차트 그만 보시고요. 정말 공부와 현생일 집중하시면 또 자연스럽게 올라올 겁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후방장님들이 이제 단톡방에서 여러 선동, 분탕 등등이 많다고 의견 주셔서 지금 제가 카톡 그 그룹창은 닫아놓은 상태고요. 뭐 몇몇 분들은 강퇴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 생각이 이미 끝났다, 비트코인 끝났다고 생각하시면요. 그냥 조용히 나가주시거나 영상을 안 보시면 됩니다. 지금 가뜩이나 여러분들 힘드신 분들 많을 텐데 남들 힘들게 하시지 마시고 저희가 한 흐름으로 가도 지금 많이 힘드니까요. 오케이? 4월 고점에 들어온 투자자들 및 코린이에겐 지금 최악의 시간이에요. 근데 이 최악의 시간에 손절까지 하고 나 진짜 암호화폐 떠나
이러면 그게 더 최악인 선택입니다. 작년에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 들어온 사람들, 아무도 암호화폐 관심 없을 때 들어온 사람들은 여전히 플러스라는 거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그때 암호화폐 시장에 관심이 없어서 또 저점 매수를 못했더라면요, 적어도 지금 그냥 나가는 선택만큼은 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메인스트림까지 가야 되는 그런 큰 흐름에서는 여전히 저점입니다. 오케이? 한마디 요약입니다. 가까이에서 느껴지는 꿈은 악몽이지만 깨어나면 그저 지나가는 악몽이었고요. 그 악몽 같은 꿈을 뒤로한 현실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달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케이? 이런 것들을 만약에 알고 우리가 똑개가 된다면 우리 정말 건강, 계좌 다 all time 할 수 있고요. all time high. 그리고 우리 원하는 것들 하시는 것에 다 가능하지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명심하십시오. 올타임하였습니다. 자, 포리애들 구하러 가야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